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1월 4일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하던 한국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이유로는 해양을 오염시켰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의 방문에도 이란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양 오염에 대해 조사를 받고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심지어 이란은 한국 선박을 납포한 과정을 홍보라도 하듯이 국제사회에 떠벌리면서 한국이 망신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망신을 당해야 한다고 떠벌리는 모습에서 상식적으로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란의 모순점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의 시작 단계조차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혐의로 억류와 체포를 한 것인지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려주는 게 조사의 시작인데 아직 억류된 선원들은 혐의 통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납포 직후 혁명수비대는 억류된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억류된 선박에 대한 현장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 선박들이 실제 해양 오염을 했다면 그에 맞는 법적 조치와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법적인 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이 같은 모습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는 선박 억류가 확실한 혐의나 뒷받침할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방증인 것이죠. 이란의 모순적인 행동으로 보았을 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란은 최근 폭주에 가까운 난폭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내 동결 자금을 문제 삼으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명령을 받고 이란 자산을 압류해 이란 국민들에게 제공할 음식과 약을 살 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결국 이 게임에서 패자는 한국 산업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란이 대체 무슨 수로 한국의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줄곧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 왔었는데요. 이번 한국 선박 납포가 이란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카드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란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22일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솔레이마니 장군에 대한 복수는 적절할 때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렇듯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부과한 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같은 이란의 폭주 원인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란은 UN 총회 투표권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미국 제재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 정부가 UN 회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은 16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이란은 UN 분담금을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 대금 중 일부를 사용해 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UN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정부가 자국 내 가상화폐의 채굴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까지 나섰습니다. 최근 이란 정부와 국영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의 전력 소비가 국가 전력망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전기가 부족해 화력발전소를 더 가동하자 스모그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인 이란의 전기료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가상화폐 채굴장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국제금융활동이 모두 막힌 상황이라 비트코인 채굴은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백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동원하는 비트코인 채굴은 예전부터 전기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이란에서는 채굴장 가동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업자까지 이란에 들어와 비트코인을 캐는 중인데요. 종교시설인 모스크 안에서도 가상화폐 채굴이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비트코인에 의존하는 지경이고 게다가 전기가 부족해서 채굴장을 단속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한국 배를 납포해 인질극까지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정치 상황입니다. 신정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최고 권력자로 하메네이를 수호하는 이란 권력 핵심은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 조직이 아닙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주요 산업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해외에 동결된 자금은 대부분 혁명수비대 자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혁명수비대는 미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감염병 여파로 돌아선 민심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솔레이마니 사망으로 리더십을 잃은 혁명수비대의 위상은 상당 부분 위축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고령으로 후계자 논의가 거론되면서 혁명수비대는 내부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란 권력층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자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태는 점점 이란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 공격이 효과를 거두며 이란을 더욱 궁지에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최근 이란이 알카에다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카에다 조직원들에게 여행 서류를 제공하는 등 이란이 알카에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수니파와 종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 알카에다와 관계를 지속해서 부인해 왔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이란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란이 제시한 명분을 박살내며 이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얼마 전 한국이 이란 국민들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쓸 돈을 빼앗았다며 국제사회와 이란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물자라는 점을 앞세워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명분을 호소하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이란의 거짓 명분은 한국에 의해 완전히 들통나 버렸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은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보내주고 그 금액만큼 동결자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란 측이 요청한 물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구급차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란은 한국이 동결된 자금으로 구급차를 구매해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필요하다고 직접 말해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한국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란은 인도적 물품이 아니라 돈을 직접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협상을 요구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 갈등 원인인 동결자금 문제와 선박 억류가 해결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실제 협상 대상은 미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특별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무리한 요구는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채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선박 납포와 해양 오염이라는 거짓말, 게다가 인질극까지 벌이는 상황은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공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단키트, 구급차 같은 구호물자조차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억류되어 있는 선원들을 생각한다면 구호물자를 통해 협상하는 방안이 그나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란에 납포되어 있는 선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당을 다시 밟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